효력 정지, 그러니까 가처분 인용, 이게 새로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이게 그동안 한덕수 대행의 정치적 결단이었고, 이게 일부 보수층들이 한덕수 대행 결단력이 있네 라고 호응을 했었는데, 만약에 기각이었다면 뭐 보수 진영의 기대를 담아서 한덕수 대행의 인기가 올라갈 수도 있었겠지만 정반대 결과가 어제 나왔었거든요. 일단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고무줄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헌재는 가처분 시청이 접수된 지 단 5일 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언제부터 헌재가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였습니까? 헌재 이번 결정을 보면서 헌재가 정치재판소가 되었고 나아가 민주당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국민의힘 지도부의 목소리를 한번 볼까요? 헌재의 고무줄 판결에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 민주당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 이재명 권력에 굴복했고 치욕적인 장면이다. 효력 정지를 하고 받아들인 점, 가처분 인용한 점, 이 부분을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글쎄요, 뭐 저는 저런 정치적 언사 같은 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예. 제 개인적으로 그 가처분 결정문 읽어봤거든요. 법리적으로 봤는데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드는 게 과연 그 신청인에게 침해된 기본권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가? 그것부터 저는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헌법 71조에 명백하게 국무총리는 대통령 유고시에 대통령이 거류되었을 때 그 대통령이 권한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권한 대행이라고 하는 것에 어떠한 제한적인 내용은 전혀 없었단 말이죠. 법적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 권한 대행 스스로가 정치적으로 자제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야기인데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구성을 해냈나? 도대체 어떤 법리로 그런 그 결정을 했나? 제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결정문 보고 전 진짜 황당하다고 생각한 게 그 내용이 딱 한 줄이에요. 뭐냐면은 가처분 본안 심판이 명백하게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가처분을 인용한다. 이런 인용문 제가 처음 봤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굉장히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렸으니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올 때까지 그 두 이완규와 그다음에 함상훈 그 두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실질적으로 임명되는 것은 이제 물 건너갔다 저렇게 판단됩니다. 꽤 법리적으로도 비판하셨는데 장유미 변호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일단 이 만장일치였잖아요. 이게 선례가 없어요. 왜냐하면 권한대행이 이렇게 대통령의 적극적인 임명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주장이 이 한덕수 대행한테 나왔던 겁니다. 나 지명한 적 없다. 발표만 했을 뿐이다. 왜 지명한 적 없습니까? 지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명이란 용어를 본인이 썼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은요.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임명이 될 수 있습니다. 강행만 한다면요. 그러니까 그 지명을 하겠다는 발표만으로도 헌법상의 다툼의 대상이 되는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본 거예요. 만장일치로. 예. 그 뒤에 대행이 임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 국회 입법조사처가 그리고 법제처가 허영 교수가 성낙인 교수가 헌법학계가 그거는 할 수 없는 거라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전례는 없었죠. 예.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황교안 전 총리도 그렇게까지 무리수는 두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본인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 거 아니냐. 거기에 반헌법적인, 반위헌적인 그리고 반법률적이라는 일단 1차적인 제동이 걸린 겁니다. 일단 뭐 일부에서는 이른바 한덕수 대망론, 한덕수 차출론에 다소 힘이 빠진 거 아니냐는 분석도 국민의 일부에서 내놓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제동을 걸었으니까.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에서 아까 여론조사, 무당층, 이재명 32, 뭐 한덕수 30, 뭐 이런 여론조사가 있다면 반면에 이런 여론조사 있어요. 대선 출마, 바람직하지 않다 66, 바람직하다 24. 바람직하지 않다 과반은 없습니다. 뭐 상식이지요. 그 한덕수 권한대행은 조기 대선이 열리기 전까지 관리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비상계엄, 불법계엄으로 판명이 났지요. 그래서 내란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이 파면에 이르렀고 그 대통령을 모시던 대한민국의 2인자의 윤석열 정부의 총리였습니다. 그 총리가 그러면 과연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있어서의 책임은 아예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책임 없는 것처럼 대망론을 부르짖는 자체 국민의 눈높이에는 어떻게 비칠까요?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한 여론조사의 결과인 것 같고요. 한덕수 권한대행 대망론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국민들은. 이거는 대망이 아니라 크게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66, 24, 그 상식적이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실제로 오늘 여전히 경선 레이스가 이제 본격 시작된 대권 주자들에게 기자들이 이제 한덕수 차출론, 한덕수 대행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한동훈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목소리를 각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재판관 지명한 가처분이 인용 결정이 났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본안을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요. 다만 헌법재판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국민들이 이건 정치적으로 뭐지 하는 해석을 계속 덧붙이고 있고 그게 설득력을 얻어가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점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불행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경선의 시간이다. 우리가 좀 경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카메라가 이제 권한대행한테 조금 많이 비춰지는 것도 사실인데 저희도 열심히 뜨겁게 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볼까요? 하실 일 많다.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 정부의 관세 협상 문제. 나경원. 탄핵당한 정부의 총리인데 탄핵 선고되면 이길 수 있냐. 홍준표. 이거 무임승차할 준비를 밖에서 미리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건 뭐 한덕수 대행을 비판한다기보다 한덕수 차출론을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 같은데요. 조혁진 변호사님. 조금 더 한덕수 대행에 대한 비판 목소리, 경선주자들이 조금씩 더 세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저 후보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목표입니까? 아니면은 정권 재창출하는 게 목표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정권 재창출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경선이 흥행이 잘 되고 그래가지고 선출된 후보가 지지율이 막 올라가가지고 이재명 후보하고 아주 그냥 그 서로 간에 그 아주 경쟁적이 될 정도로 그런 정도 지지율이 나오고 그 관심을 끈다라고 하면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요. 한덕수 권한대행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제가 이제 기사를 갖다 보니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보가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도저히 꺾을 수 없는 그러한 정도로 비춰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을 한덕수 권한대행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권력 의지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내가 대통령 돼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고 그냥 우리나라가 이 시대가 나한테 준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후보들은 저렇게 비판하기 전에 어떻게든 자기들의 그 몸값을 올려가지고 국민들의 눈을 잡고 그래서 지지를 받게 되면 본인들이 걱정하는 것과 같은 일은 아예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뭐 이런 부분도 또 반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반 이재명으로 부르는 빅텐트, 멍청했다는 말도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 A 씨, 관계자 B 씨는 이재명만 키워주는 멍청한 자해 전략 아닌가. 뭐 이런저런 얘기가 들리는 게 뭐냐면요, 이현정 의원님. 네.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확실히 둬야 되는데 그마저도 못 두고 그리고 계속 반 이재명만 외치고 또 심지어 경선 과정을 흥행으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후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덕수 차출론, 한덕수 대망론만 끌어오면서 뭔가 본인들이 다 김을 빼는 것 같다. 이 세 가지가 합쳐졌다는 내부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국민의힘의 전략이라는 게 보면 결국 이제 반 이재명이라는 걸 외치는 것 이외에 사실상 어떤 전략이 있는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도 지금 애매하게 설정을 했고 더군다나 몇몇 후보들은 윤 전 대통령이 나가라고 그랬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탄핵된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계속 이어감으로 인해서 그 어떤 연계 효과를 나는데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이제 됐을 때는요. 당이 나서서 사과도 하고 뭐 엎드려 절도 하고 뭐 그런 쇼라도 했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거라도 했나요? 한 번도 계엄에 대해서 당에 공식적으로 국민들 앞에 나서서 반성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중도층들의 마음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한덕수 대행만 될 거면 다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그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지금 그러면 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지금 총리를 한 분인데 그거야말로 허상이라는 거죠. 허상을 쫓고 있고 그거를 지금 당내 일부 주자들이 일부 인사들이 계속적으로 그걸 해서 마치 있는 분들은 마이너리그고 지금 한덕수 대행은 메이저리그처럼 그렇게 인식을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런 객관적 근거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히려 둘 다 망치고 있는 거죠. 즉 내부적인 경선도 망치고 있는 거고 그럼 한 대행은 나중에 안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그냥 뭐 공중에 그냥 봉 뜬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국민의힘이라면 자기들 스스로가 지금 뭔가 자강하기 위해서 여기에 집중하고 컨벤션 효과를 누리도록 하고 결국 경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대선이나 국면이라는 게 나중에 되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중도층 몇 % 차이가 나서 결국 승패가 나눠지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의 후보들의 지지율은 낮지만 그러나 이걸 하나로 모아서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 나가는 거기에 집중해야 될 텐데 계속적으로 당 지도부도 한덕수 대행이 오면 좋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내부 주자들에 대해서 집중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이 알겠습니다. 무전략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뭐 국민의힘도 이재명 전 대표 민주당 뭐 다른 후보들도 민주당 있습니다만 맞서서 또 미디어 데이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 8명, 4명 혹은 있을지도를 2명까지 추린다고 하니까요. 그런 조명도 한번 해봤습니다. 국민의힘의 전략이 없는 거 아니냐는 비판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